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 인간과 또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해온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십니다. 교육, 인권,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2024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양성평등진흥 유공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을 해내셨습니다. 지난 9월 방영된 세계시민포럼에 장학생들도 출연을 했었던 시민미완 경계 청년들에서는요, 6명의 이주 배경 청년들이 자립과 정착 과정에 대한 그 마주한 또 제도적 한계 등 과정 좌절과 또 희망을 깊이 있게 담아내며 큰 울림을 선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미완의 시민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빈정현 PD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빈정현 PD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시민미완 경계 청년들의 제작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어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쇼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2년 전에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초저출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당시 SNS를 중심으로 출산율 관련 보도에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이신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이시고, 그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고요. 댓글 반응이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교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뿌듯합니다. 마음껏 분석 자료로 이용하세요. 대한민국 우린 앞에서든 뒤에서든 1등 아니면 안 한다고. 아직 놀라면 안 됩니다. 출산율은 더 내려갈 거니까요. 사실 굉장히 진지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제작진으로서 이 다큐에서 가장 화제가 되길 바랬던 내용이 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이렇게 화제가 됐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에 갖고 있는 어떤 무력감과 자조 섞인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에 관한 다큐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만 보셔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더 단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서 있는 그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0년대에는 19세가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였습니다. 90년도엔 27세,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20년에는 44세. 그러다 2070년이 가면 62세가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가 됩니다. 좀 공포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윗세대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이 미래 세대는 현재 아동이거나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인구 구조의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변화입니다. 2005년에는 75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2025년 올 6월 통계로 273만 명에 육박합니다. 20년 사이에 20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이 270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때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그런 나라가 됐고, 이주민 없이 돌아가지 않는 어떤 지역사회와 여러 산업 현장이 존재합니다. 저는 인구 위기에 대한 다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관련된 의제 중에 2025년 현재 우리가 가장 좀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 저에게는 그게 이주민 2세의 자립과 정착의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번 다큐를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주 배경 청년,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다문화라는 용어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상으로 다문화는 국제 결혼 가정의 어떤 그 자녀, 결혼 이민자를 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이주 배경, 이주민 2세대가 존재합니다. 이주 배경 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청년으로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고 국외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중요한 건 이들이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주 배경 청년, 특히 성장기와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이주 배경 청년은 그 외국인 유학생과는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대체로 미성년 시기에 부모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거나 한국 문화에 굉장히 적응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가깝게 성장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본 그룹은 이 3번, 4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그룹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체류 자격 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주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사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쉽지 않은데 20살 성인이 되면 그 장벽은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다큐멘터리 시민미완 경계의 청년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립과 정착의 과정에서 겪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 그 속에서 겪는 어떤 경험과 실패, 좌절과 희망을 다층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6명의 이주 배경 청년을 정말 어렵게 만날 수 있었고요. 짧게는 9년, 길게는 24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의 청년들입니다. 22살 청년의 9년, 24살 청년의 24년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많은 것을 확립한 그런 시기이거든요. 이게 저희 다큐 타이틀 화면인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네, 6명의 청년들이 동물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께 이 청년들을 더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가장 많이 됐던 지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주민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많아지는 거는 싫어. 어떤 국적의 이주민은 환영하면서 어떤 국적의 이주민은 또 이주민에겐 또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배타를 넘어서 되게 혐오로 치닫기도 하죠. 저는 이 청년들을 편견 없이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주 배경 청년이라는 주제에 무관심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적인 장치로서 블라인드 미팅이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탈을 씌웠고요. 토끼 9, 호랑이 24 이런 식으로 코드 네임을 사용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들이 한국의 어떤 청년 그룹인 것처럼 등장을 시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탈을 쓴 채로 자신을 소개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백하는 이들은 사실 영락없는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탈을 벗고 정체를 공개하는 순간 시청자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그런 편견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6 청년들의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우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브로르는 한국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분과 재혼을 하면서 14살에 한국에 입국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전혼 자녀인 셈이고요. 이처럼 우리 지금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유형 또한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국적의 이완, 몽골 국적의 마리나, 그리고 마리나는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노동자의 자녀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이두안 씨도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4살 때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산 세월을 보면요. 18년, 20년, 24년 이렇습니다. 거의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주 배경 아동의 경우는 이제 부모의 체류 자격에 어떤 자신의 체류 자격도 엮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미등록 신분이 되면 이들 또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되었던 거죠. 사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세 친구도 한국에서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20살이 되는 순간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부모님의 나라 말을 할 수 없어도 그냥 20살이 됐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법무부에서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을 위한 체류 자격을 이제 임시 조치, 구제 대책으로서 마련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6, 7년으로 이상 체류를 하면서 한국의 공교육을 받은 아동들에게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다행히 그때 이완, 마리나, 두안 씨와 같은 그 사람들이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대학에 진학하면서 유학 비자로 바꾼 거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빅토리아 씨와 중국 국적의 미량 씨는 재외동포 자녀들입니다. F4 비자를 지닌 이제 재외동포이고 이 재외동포 분들이 현재 한국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재외동포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동포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들의 자녀 또한 함께 입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이 6 이주 배경 청년들은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스스로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 시기에 이제 부모의 비자에 동반된 상태로 한국에 정착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그 자격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에는 스스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지난합니다. 이게 비자가 허락한 꿈만 꿀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외동포 친구들은 말고요. 비자는 영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장하거나 이제 다음 단계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잠시 주춤하면 언제든 체류 자격을 잃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제 비자 취득에 유리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은 이들에게는 사실 신분이 걸린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아브로르라는 친구는 이제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서 기술 전문 대학으로 갔어요.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그런데 그 친구가 언어에 굉장히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를 사실은 꿈꿔요. 그런데 자신의 전공이 지금은 통번역이 아니거든요. 기술 전문 대학에 있다 보니까. 통번역 일을 구해도 그걸로 취업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금의 전공을 이용해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통번역학과 대학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나라는 친구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받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소득으로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계속 갖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결국 마케팅 쪽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사실 프리랜서나 창업은 꿈도 못 꿉니다.
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한 후에 영주 비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이제 소득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GN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전년도 국민 총소득의 2배를 충족해야지만 이제 영주를 갈 수 있는 건데 이 전년도 국민 총소득이 거의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배니까 1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1억에 대체 1억을 누가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 누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것 외에도 이들은 오롯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또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으로 성장했던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새 청년의 경우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의 어떤 구제 대책으로 임시 체류 자격을 받고 무사히 대학까지 갔고요. 그 부모님 또한 당시에 이제 보호자 자격으로 임시 체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리랑카 국적의 이완이라는 친구가 지금 20살이에요. 현재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그 친구가 21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는 스리랑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이완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완이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학 비자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도움이 없이 자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학 비자의 제약 때문인데요. 사실 이 유학 비자는 휴학이 불가하고 어떤 국내 장학금이나 어떤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아르바이트도 이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이라는 친구가 학비와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 나가면서 한국 생활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 앞서 얘기했던 마리나와 두안이라는 친구의 부모님들도 그들이 20살이 되던 해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올해 취업한 이두환 씨는 900번의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실 한국인에 다름없지만 서류상으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맛봤어야 했고 하지만 다행히 이제는 취업을 했지만요. 제도적인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올 4월에 E7Y라는 국내 성장 인력 비자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자란, 국내에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반드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그전에는 무조건 대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할 방법이 없었는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 가능 업종도 조금 더 오픈한 비자인데 이제 이두환 씨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 비자를 받아서 올해 여름에 처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환 씨가 바로 1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올 4월에 이 비자가 시행됐는데 이 비자를 취득한 케이스는 현재까지 6건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비자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이주 배경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진로 상담도 이제 인프라가 있는 수도권 몇 개 지역을 빼고 개별 학교에서 진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의 강화나 확충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자료 중에 저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에 낸 연구에서요. 이주 배경 청소년의 93%가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머물고 기여하고 싶은 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한국에서 성장하게 된 건 이들의 본인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란 이들이 성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어떤 생활의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대체 이들에게 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들이 한국에서 자립을 하고 꿈을 펼치는 것이 조금만 더 쫓기지 않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상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고 나아가 그들의 부모 나라와의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큐의 마지막에 이도환 씨가 얘기합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조금 저도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비자를 받을까 지금 걱정만 해봤지 국내에 이렇게 다양한 비자와 또 이렇게 해외 이주하는 것도 새삼 또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경계 청년들 쭉 연출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시즌2를 또 함께 제작을 하신다면 제목을 좀 어떤 단어를 좀 바꾸고 싶으신지 뭐 경계 너머가 될지 아니면 또 아직 여전히 미완일지 좀 어떠세요? 사실 경계 너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청년들을 미완의 시민으로서 조명을 했지만 사실 새로운 시민으로 조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우리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즌2를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좀 좋아지고 이들에 대한 인식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한국인들도 여러 노력을 거쳐서 저는 그냥 새로운 시민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국의 시민으로서 이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습니다. 그 희망처럼 우리가 함께 포용과 연대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청년들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